이 치아라고 하는 조직이 보통 제일 처음 맹출하는 시기가 6살 내외, 만 6세에 올라옵니다. 타락니를 뺀다면은 나머지 영구치들은 보통 한 13세 정도 내외에 이제 다 자라게 되는데, 이 치아가 13세에 나와서 내가 90세까지 쓴다 그러면은 한 75년, 80년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기계도 80년을 쓰는데 멀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간에 뭔가 이거를 교체하는 시기가 오고, 지금은 그거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치과병원 보존과에 근무하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치과도 전문 영역이 다 존재를 하고, 현재 치과 안에 11개의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치과 보존과는 이제 실은 치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요. 충치치료, 신경치료 이런 쪽을 많이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70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써야 하는 치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가 치과 보존과 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바뀌어가는 추세다. 최근에 한 10년 정도 치과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변한 부분이 디지털이 많이 접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과 산업이 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학생 교육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이미 환자 진료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로 스캔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임시치아도 만들고 이런 영역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군대도 마치고 수련도 마치고 나오는 시기가 한 5년, 10년 정도 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은 아날로그 치과에서 디지털 치과로 대부분 많이 전환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에 가서 그 치과에 가서 구강내를 한번 스캔을 해서 내 그 당시의 영상을 만들어 놨다면 20년 뒤에 가서 보면 내 20년 전의 치아 상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치아를 수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가령 치아들도 평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모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모가 일어난 부분들을 나중에 만약에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원래 내 치아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수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IT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치과를 만들었다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들은 치과 치료 발전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익숙해진 백신을 충치에 적용하거나 신경을 재생하는 시도 등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질환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감염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구강 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세균이 존재를 하고, 그 세균이 충치를 만들고 풍치를 만들고 그런 질환들을 다 유발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충치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백신을 만들기 어려운 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원인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치과 질환은 그 많은 세균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부분 하나만 끊는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치료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세균의 어떤 상호작용, 병리적인 작용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간단하게 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한동안 이루어졌던 연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령 이제 성장하는 아동들에 있어서 치아 뿌리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신경이 죽는다든지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옛날에는 그 신경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뭔가 다른 재료로 채워 넣는 게 끝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치아 자체가 옛날에는 그 상태에서 성장을 멈춰버렸다면은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템셀이나 이런 아직 미분화된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혈류를 이용해서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충전을 해놓습니다. 요즘은 그런 치료를 해놨을 때 치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치아로 보면은 길이도 길어지고 훨씬 더 튼튼한 그런 뿌리를 갖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환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치아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치 치료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충치 치료를 하다가 신경이 노출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 부분을 좀 더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덮어서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를 하고 그 위에다가 충치 치료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래도 성공률이 한 70-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게 더 연구가 돼서 그 미성숙 연구치, 뿌리가 형성 안 된 치아에서처럼 치수를 만약에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처럼 신경을 그냥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채우는 게 아니고 원래 내 조직을 재생을 시켜주는 거니까 유리한 치료 방법이 되겠죠. 환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혹은 스템셀을 이용을 해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치아, 내 그 장기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술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중에 치아의 치배를 이용을 해서 치아 형태를 만드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분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내 몸에서 뽑아서 이식을 해서 치아를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환상적인 조직이 되는 거죠. 그건 내 몸이 그대로 다시 재생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돼서 미래 연구 과제라고 넣어놨고요. 실은 그 이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중에는 치아가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물질로 치아를 수복을 하고 그 강도와 조직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방법들이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치과 진료를 보는 시간은 짧아졌고 또 치아 상태를 오랫동안 데이터로 복원하게 되면서 치료도 더 정교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잔뜩 겁먹게 했던 충치, 신경치료가 최소한의 치료로 또한 가능하면 원래 조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첨단 기술의 등장에도 치과병원 선생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참 다행이다. 제 소박한 꿈이라면은 제 환자분들이 자기의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고 실은 그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삶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